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죠. 네,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호조의 급등세를 연출했던 뉴욕 증시 다소 흥분이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아직까지 대기권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네. 중력을 갖다가 조금 느끼는 그런 시장 흐름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지표죠. 소비자 PC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AI가 공급하는 모멘텀과 또 금리 지표를 살펴보는 또 시장 이 눈치 보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밸류 프로그램 발표되면서 많은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ETF 시장 순자산 규모가 1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양한 투자처의 분산 투자까지 가능하다라는 장점에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러네요. 자,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고수익을 겨냥한 테마형 ETF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눈여겨볼 고수익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우머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요즘같이 시장의 관심사가 뚜렷할 땐 그 밖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 쉬어가는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AI 관련 소식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앵커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쉬어갔습니다. S&P 500은 0.38% 하락했고 다우도 0.16% 하락, 나스닥도 끝내 초록불 지키지 못하고 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러셀 2000 지수는 0.61% 오르면서 대형 기술주들은 쉬어가는 가운데 중소형주들은 견조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70% 하락, 애플도 0.75% 약세 보였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0.35% 상승했는데 구글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AI와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그 타격이 꽤나 컸는데요.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에 오류가 지적되면서 해당 기능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구글은 AI를 탑재한 새 검색 엔진 바드를 출시할 때 공식 발표 때 그 기능을 시연하면서 오답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오답 사건으로 구글 주가는 하루에 9% 폭락하기도 했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가 0.47% 쉬어간 반면 테슬라는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인 CATL의 LFP 배터리 가격이 50% 인하한다는 소식과 또 저가 매수세에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주요 자산 중에 최근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만 보더라도 박스권을 뚫고 7,49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열풍이 코인 시장에도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샘 올트먼 오픈 AI 대표가 만든 월드코인을 비롯해서 AI 테마 알트코인도 상승세를 함께 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그 자체로도 시장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AI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시장의 관심은 AI에 명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된 이슈는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이 맞지만 해당 논란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미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만 금융시장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난주 이처럼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을 제외한 다우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죠. 금리 인하 관련 내러티브의 파장이 이처럼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금융시장의 예상금리 인하 시점이 6월로 거의 일치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올 물가지표가 6월 금리 인하 컨센서스를 다시 흔들지 않는 한 미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당분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그래도 중요도가 높은 경제 지표들 위주로 짚고 넘어가 보자면 1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로 1월 들어서 신규 주택 판매 증가율이 둔화됐습니다. 이어서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2월 제조업체들의 기업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11.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마이너스 27.4에서 크게 개선된 수치지만 2022년 4월 이후로 줄곧 마이너스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살펴보면 1,490억 달러 상당의 국채 입찰을 소화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2년물과 10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 역전폭은 더욱 확대되면서 마이너스 44bp를 기록하면서 연중 최저 수준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메인 동력은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AI 사이클입니다. 그간 가파르게 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것 없는 주가 흐름인데 간밤에는 소폭이지만 엔비디아는 또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죠. 이 랠리가 대체 언제까지 갈지 궁금하지만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쉽게 꺾일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AI 랠리로 미국, 일본, 유럽 증시도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 중국 증시도 2월 들어서 모처럼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누적 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와 또 경기 부양 기대감이 일단은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는 평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하지만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 회복 이야기가 나온다면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국내 증시에는 또 다른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는 차원에서 중국 시장 이 부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비즈, 삼성과 SK하이닉스 턱밑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 소식부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까지 뭉칫돈을 거내며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업체 피겨 AI 이야기까지 속속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계 D램 3위 자리를 꿰차고 있는 마이크론이 5세대 고대역 포배물이 HBM3E 양산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측이 직접 언급한 고객사는 AI 반도체 시장 선두인 엔비디아로 올 2분기 출하가 예정돼 있는데요. 경쟁사 제품보다 30% 뛰어난 전력 효율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HBM 주도권을 쥐고 있는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는 경계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마이크론의 자신감이 허황된 소리로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마이크론이 10% 내외지만 마이크론은 내년까지 HBM 점유율을 범용 D램 점유율인 25% 수준만큼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공식적으로 상반기 내 HBM3E를 양산할 계획인데 공식 발표만 놓고 보면 마이크론이 양산 시기가 더 빠르고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출시 소식을 알리긴 했지만 엔비디아 승인 작업을 완료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마이크론은 다음 달 36GB짜리 12단 HBM3E 샘플 칩을 고객사에 제공한다고 밝혔고 또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이 엔비디아 GTC에 참석해 인공지능 메모리 솔루션과 로드맵을 알리겠다며 공고한 동맹을 내세웠고요. TSMC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도 언급하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무섭게 몸집을 키우면서 HBM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경쟁에 더욱 불이 붙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자동차 업계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 세계 최대 모터쇼 중 하나인 제네바 모터쇼가 바로 오늘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유럽 공략이 속도를 내면서 유럽 전기차 기업들이 사면 초과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미디어 행사를 개최하는 기업 중 유럽 업체는 이 프랑스 르노 단 한 곳에 불과한 반면 중국에선 상하이 자동차와 비아디 등 유럽 시장을 겨냥한 완성차 업체들이 미디어 데이를 여는데요. 특히 비아디의 실 세단은 올해의 자동차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의 닉 파커는 기존 유럽 자동차 제조사와 중국 업체에 대해서 분필과 취재 관계 같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겉보기에는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른 의미인데 유럽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별도 공급망을 가진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반면 중국 경쟁사들은 모든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는 고도의 수직 통합 전략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워지자 유럽 업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전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르노와 스텔란티스는 이달 전기차 비용 절감 노력을 강조했고 메르세데스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향후 10년간 기존 라인업을 바꾸겠다고도 했습니다. 긴장해야 할 건 유럽뿐만이 아니겠죠. 비아디의 경우 현재 국내 진출을 위한 사전 단계로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미 전기버스 판매로 입지를 다져놓는 등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어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서 인도 정부도 반도체 지원 프로젝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우리 돈 28조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면서 이스라엘과 인도 현지 기업이 시설 투자에 나섰는데요. 이스라엘 타워 반도체는 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제안했고, 인도 타타그룹도 80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안을 내놨습니다. 타워 반도체는 규모는 적지만 브로드컴과 같은 대형 고객, 전기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0년에 걸쳐 공장을 확장해 매달 8만 개의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는 미국과 일본 또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지정학적 핵심 전쟁터로 부상한 이 반도체 시장을 두고 글로벌 제조 허브를 만들겠다는 모디 정부의 뜻에 따라 반도체 업체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 반도체 회사의 인도 내 공장 설립에 해당 프로젝트 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계획으로 해당 사업의 초기 예산 100억 달러를 배정했고, 이에 미국 마이크론이 러브콜에 화답하는 등 자국 반도체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당국의 규제 철퇴 휘청이던 마윈이 금융제국 건설이라는 야망에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는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윈의 엔트그룹은 크레딧 스위스의 중국 사업부 매각 이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국의 승인이라면 UBS로부터 크레딧 스위스의 중국 투자은행 사업부를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수년에 걸쳐 마윈을 괴롭혔던 중국 정부의 압박이 완화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당초 외국 기업에게 개방하기 위해 부여한 기존 라이선스의 목적에 따라서 크레딧 스위스가 외국 구매자에 매각되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트그룹과 경쟁 중인 시타델은 지금까지 입찰에 참여한 유일한 외국 회사로 약 3천억 원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마윈에 대한 규제 조치로 2년 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엔트그룹 기업 공개를 무산시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이어 지난해 7월 당국이 9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으로 이 같은 규제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마윈의 금융제국 건설 가능성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까지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뭉칫돈을 거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개발사 피겨 AI인데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도 투자에 동참했습니다. 각각 1억 달러, 5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LG 이노텍과 삼성도 각각 850만 달러, 500만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피겨 AI는 이번 투자 라운드를 통해 기존 목표로 했던 5억 달러를 훌쩍 넘긴 6억 7,500만 달러를 조달했는데요. 기업 가치는 약 2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최근 이처럼 AI 로봇 산업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지원하는 로봇 공학 스타트업 원엑스 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생츄리 AI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 역시 자사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최우선 순위에 꼽는 등 업계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가 통큰 베팅에 나섰습니다. 호주 알루미나를 22억 달러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알루미늄 생산 초기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고, 또 알루미나 주주들은 알루미늄 완제품을 제조하는 안정적인 대기업 주주가 된다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알코아의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전기차 등으로 알루미늄 수요가 확대되자 이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알루미늄은 전기차 생산과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대거 활용되면서 중요 자원으로 급부상했죠. 사측은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알루미늄 생산을 위한 재료의 타사 의존도를 줄이고 이 시장의 가격 변동의 파고를 잘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20개 보크사이트의 광산 중 5곳을 소유하게 되고,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20개 알루미나 정제소 중 5곳을 소유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알아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밸류 프로그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 PBR조 열풍이 한 달 동안 불었던 만큼 어제 나왔던 밸류 프로그램에 기대를 거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동안 정부가 밝혔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기대를 모았던 세제 지원 정책은 담기지 않았고, 또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5월 중 2차 세미나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금융당국은 전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중심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골자였습니다. 이렇게 강제성도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는 실상에 저 PBR주가 급락했고 코스피는 결국 2,650선을 내줬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저 PBR 쪽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지수 하락분을 모두 되돌리진 못했죠. 이 저 PBR 중 특히 보험주와 금융주 위주로 빠졌는데요. 관련주 흐름 보겠습니다. 한국화재가 11.93%, 하나손해보험이 11.17% 하락했고요. 현대해상도 7%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자동차 쪽에서 대표적인 저 PBR주로 꼽혔던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2%대, 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호재성 소식들이 여럿 나와줬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자력 발전소 신규 공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단독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8조 7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현대건설이 이렇게 대규모 원전 수주를 따낸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크 원전 이후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원전 관련 지원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유럽 쪽을 중심으로 민간 공공기업의 해외 수주가 다시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해외 원전 수주로 인해 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되는데요.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이번 수주로 그동안 주춤했던 원자력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띄었습니다. 소식의 중심에 있는 현대건설은 2.08% 올랐고 이어서 한국전력과 효성중공업은 각각 5.52%, 4.88% 상승했습니다. 이외 대창스틸과 HD 현대일렉트릭은 모두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리비안과 루시드의 실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전해드렸었죠. 다행히 어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대체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면 정부는 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이 어제 2차 전지 전액 생산 기업인 엔캠 공장에 방문하면서 이같이 전했죠. 또 어제 저 PBR주 업종이 급락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순환 매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지부진했던 2차 전지주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오른 부분 보면 전고체와 LF 배터리 그리고 리튬 관련주 등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페인트 업계도 2차 전지 소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별 이슈가 있었던 테라사이언스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자이글도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엔캠은 3거래일 약세 후 11% 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관련 이슈입니다. 영화 파묘가 개봉 직후부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묘는 지난 목요일에 개봉했는데요. 개봉 4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최고의 흥행작 서울의 봄이 개봉 6일째에 200만 관객을 동원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만큼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파묘 배급사인 쇼박스를 중심으로 영화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인기작 준2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영화 산업 전방에 훈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묘의 배급사인 쇼박스는 5.21% 올랐고 CJ-CGV도 5%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타 배급사 뉴는 5.67% 올랐고 파묘의 디지털 색보정을 담당하는 덱스터는 1.10%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공개된 어제 국내 증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에 실망하며 하락했습니다. 그간 밸류업 기대감에 저 PBR주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상된 셀온이었습니다. 저 PBR 종목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0.77% 내린 2647.08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도 0.13% 내려 867.40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이 오후 들어서 순매수의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의 낙폭을 줄여줬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은 실망스럽다도 추후 정책이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188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저 PBR주로 대표되는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2%, 3.2% 하락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영향으로 2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0.25% 올라 16만 1,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저 PBR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식으니 성장주로 수급이 돌아올 것이란 전망에 바이오주가 주목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알테오젠이 19.36% 급등하면서 15만 6,7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알테오젠은 미국 머크와 손을 잡은 데 더해서 기술 이전이 추가로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인 엔캠, 2차전지 전해액 관련주인데요. 3거래일 약세 후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11.68% 올라서 종가 33만 원이었습니다. 환율은 강보합으로 1,331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1차 발표가 시장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관련주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PBR주가 약하다면 다른 이벤트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AI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AI에 기반한 6G 표준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비밀 병기로 꼽히는 갤럭시 링의 실물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AI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범용 인공지능, AGI 칩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턴키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또 ARM과 2나노와 3나노 GAA 공정의 차세대 시스템 온칩 설계 자산, IP 협력을 강화해서 향후에 AGI 칩 생산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게다가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가 삼성 파운드리와 ARM 양사 전략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여서 삼성전자가 AGI 시장의 매력적인 업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MWC에서 AI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신기술과 계획 등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니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접점이 있는 AI 관련주들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 종목 중 하나는 바로 APR입니다. 올해 첫 기업 공개 조대어인 뷰티테크 기업, 오늘 코스피에 입성을 합니다. APR은 화장품 브랜드인 에이프릴 스킨, 의류 브랜드인 널디, 그리고 피부 미용기기로 유명한 메디큐브와 즉석 포토부스 브랜드인 포토그레이 등을 보유한 뷰티테크 기업인데요. 2023년 3분기 실적이 매출 같은 경우에 37.9%,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7.6% 뛰는 등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양호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청약 당시에 79만 명에 이르는 일반 청약자가 몰렸었습니다. 공모가가 25만 원인데 공모가의 4배로 오르는 따따블에 성공할 경우에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 단숨에 황제주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예상 시가총액은 1조 8,961억 원, 따따블에 성공할 시에 7조 5,844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 시총 60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대표적인 화장품주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시총을 뛰어넘게 됩니다. APR 경쟁률이 작년 두산 로보틱스보다 높았던 만큼 오늘 열기를 이어가며 따따블에 달성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APR 상장과 함께 화장품과 피부 미용기기 관련주까지 움직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6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일단 최근에 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폭도 하락 마감했잖아요. 네. 어제 국내 증시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알맹이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네. 뭐 뉴욕 시황에서 대체로 이렇게 뭐 공통적인 거는 그동안 열심히 기술주 매집에 나섰던 헤지펀드 쪽에서는 이렇게 또 급하게 또 털어내고 있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돈이 시장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또 시장 안에서 돌고 도는 돈이다 보니까 또 무슨 어제 시황의 속에서 나왔다시피 러셀 2000 같은 게 네. 어제 3대 지수 빠지는 와중에 뭐 0.6% 넘는 또 견조한 흐름. 그러니 한참 또 이렇게 매체에서 기술주 성장주 또 이러고 있을 때 엔비디아 이러고 있을 때 지금 뛰어드는 거는 좀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뭐 뉴욕 흐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좋았어요. 지수는 네. 올랐죠. 예, 반도체 지수는 오르고 반도체는 또 나름 또 재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뭐 우리 국내야 뭐 이따가 계속 또 증시타임에서 얘기해봐야겠습니다만 어쩜 내용이 없어도 그렇게 없습니까? 어제 나온 내용이요. 예, 그동안 뭐 했죠? 2월 한 달 내내 2월 초에 예고를 하고 나서 많이 아쉬운 좀 밸류 프로그램 그 뚜껑 열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네. 비트코인이 네. 54,000달러를 넘어섰잖아요. 네, 지금 2021년 12월 이후 지금 박스권을 거의 2년여 만에 돌파한 상황이라서 관련주들이 미증시 쪽에서도 많이 올랐잖아요.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뭐 관련해서 뭐 NFT라든지 뭐 STO 이런 섹터가 또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네, 뭐, 오늘 뭘 알아야 얘기를 하죠. 저도 뭐 찰리 먼고온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찰리 먼고온이 그때 그 뭡니까 버커시 해스웨이 주총 모임이었나요? 무슨 모임에서 대학생 질문했잖아요. 네네. 가상화폐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하지마, 너 인생 배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후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 그런 존경할 만한 꼰대분들은 여전히 인정 못하는 게 그쪽입니다. 얼트만이 뭐 만들었다고요? AI 코인, 월드 네네네. 코인, 네, 월드 뭔데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달라붙으니까 사람과 돈이 달라붙으니까 네네. 그쪽이 그 게임이 재밌는 분들은 가는 겁니다. 원래 그게 가상자산의 펀더멘털은 거래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요. 예. 예,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발 빼고 계시고. 네. 그렇죠. 자,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와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증시 간단하게 좀 리뷰는 해봐야겠죠. 네, 일단 예. 뭐 시장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와중에 이제 종목하고 이제 섹터별로는 조금 이렇게 약간 그 분위기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전기차 쪽이 대체로 조금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던 게 전기차였던 것 같고요. 그 반도체 이제 앞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그 마이크론 주가가 좀 많이 좀 오른 편입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제 간밤에 또 좋은 이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 지금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HBM3E라고 해서 5세대 HBM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엔비디아 쪽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마이크론인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뭐 경쟁사라고 하지만 하이닉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보다 예. 뭐 전력 효율 이런 거에 있어서 한 30% 정도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 있지만 그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실제로 있잖아요. HBM 쪽에서 올해만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가 이제 대체로 뭐 공급할 건 거의 다 공급 다 끝났을 정도로 지금 물량이 딸리는 수준이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제 뭐 AM들은 다른 또 고객사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쪽에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대치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 기업 단위 좀 빠진 기업은 알파벳인데 알파벳이 이제 생성형 AI 그걸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구글 같습니다. 제미나이.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직 뭐 기능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오류가 이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간밤에 마이너스 한 4.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에서 그 민간 우주선 관련돼서 달 착륙 네네.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해당 기업이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착륙은 했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착륙한 게 아니고 약간 누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전해져가지고 주가 좀 약간 폭락하는 이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중 한 3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는 약간 이렇게 푹 쉬어가는데 개별 종목 단에서 이슈가 있는 쪽은 급등락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미국장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 2000년대 접어들었을 때 20몇 년 지난 이 시기에도 달 착륙선이 옆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주가가 30% 폭락하는 이 시기인데 도대체 1960년대에 어떻게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죠? 그건 참 신기하네요. 그래 그 음모론이란 것이 사그라들기 힘든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저기 저 뭡니까 구글은 조금 심각해 보입니다. 아니 차트상으로는 여기서 이제 반등 못하면은 완벽한 더블탑이에요. 알파벳이요. 알파벳이. 예. 진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뭐 기회 있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위클리나 먼슬리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이중천정이라서 여기서 조금 빨리 조정 끝내고 최근 고점을 갖다가 두 번째 막힌 이 레벨을 열어줘야만이 구글이 그거 하지. 안 그러면 조금 겁나는 모습이다 싶기도 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수 대학의 그 인재들이 제일 먼저 원하는 직장이 구글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어디 갈래 하면 연봉 제일 세게. 최근에는 엔비디아로 바뀌었대요. 그렇겠죠. 예. 그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글이었는데 그런 쪽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두르니까 저런 것 같아요. 지난번 챗GPT에 대항한다고 막 바로 끄집어냈다가 엉뚱한 오답 나오고 이번에도 뭐 이미지 형성에 뭐 기술도 기술이겠지만 다들 지금 이 와중에 무슨 붐이 일어나면 거기서 명함 내미는데 뒤질까 싶어서 너무 서둘다 보니까 천하의 구글이 저러는데 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이네요. 오죽하면 구글일까? 구글에서 저렇게 엉뚱한 답이 나오고 엉뚱한 이렇게 이미지가 막 뜨고 한다는 게 우리부터 얘기 한번 해보시죠. 어제 저 시장 저기 좀 밸류 프로그램 딱 뚜껑 열고 나서 어땠습니까? 시장은 벌써 아침부터 1% 빠지고 시작했는데. 일단은 뭐 제가 지난주 일단 금요일부터 시장을 생각해 예, 봤을 때 예,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비교적 강했는데 그래도 예. 좀 강하게 끝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전일인 금요일 정도 좀 장이 빠지는 게 아닌가 했거든요. 어허. 왜냐하면 네. 이제 금요일 시장 봤을 때 굉장히 오르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올려놓고 이제 내리는 거죠. 떨어뜨리는. 그래서 금요일 이제 종가가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잘 마감했었고 월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이제 공개 전이지 않습니까? 예. 오전 나오기 전인데 코스피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뭐 시장은 뭐 좋든 안 좋든 그 내용 관계없이 이제 세론 뉴스 이제 딱 그 재료 소멸 관점에서 매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또 다행히 또 공개된 이후에 또 반등을 또 좀 하더라고요. 일부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뭐 지주사들이죠. 그다음 은행주들 많이 빠지는 모습 나왔어도 그래도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그 내용들 쭉 어제 하루 종일 보면은 대부분 다 뭐 핵심 키워드 담고 있는 게 내용이 없다, 뭐 맹탕이다, 뭐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가 굉장히 좀 사실 한 달 동안 컸던 거죠. 우리가 지금 2월 지금 막바지 와 있는데 네. 한 달간 거의 내내 저 PBR 요 기대치로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뭐 기대보다는 너무 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뭐 자율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강제성이 좀 떨어졌던 것들이고 그 가장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저 세제 지원 쪽인데 이런 것들 내용이 좀 구체적인 게 없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금융위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그 자료죠. 그걸 다운받아 읽어봤는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판단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2월 달에 그 저 PBR 관련된 저 기업 밸류업 저 모멘텀으로 올라온 쪽의 종목이나 섹터가 단순히 저 하나의 모멘텀이나 이슈로 올라온 건
분명히 아닐 거다 말씀드렸거든요. 네. 뭐냐면 배당이에요, 배당. 예를 들어서 이번 달까지 그 배당 기준을 정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오늘까지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기말 배당 같은 네, 경우에.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수급이 좀 그래도 버텨주는 흐름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내일이 제가 볼 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내일 혹시라도 시장이 좀 많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저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기업 밸류업 모멘텀 받았던 섹터, 뭐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금융 쪽, 그다음에 지주사 쪽 이런 쪽에서 좀 종목 혹시라도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정책 이슈와 맞물려서 배당 이 이슈까지 더해 보면은 내일 시장이 제가 볼 때 조금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 연말에 배당 때문에 배당 낙일처럼 네네. 같이.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배당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팔면은 이제 소위 말 배당 낙일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내일 제가 볼 때 수급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개인 소비 지출 발표도 있습니다만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개막을 했어요.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그 갤럭시 링 실물을 선보였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또 수혜주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저 웨어러블 이제 저 기계가 과연 이제 얼마나 팔릴까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물이 공개됐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삼성 저기 이제 마련된 부스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몰렸다 하더라고요. 네. 물론 저거 때문에 많이 몰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AI 뭐 그렇죠. 이번에 모바일 AI 폰도. 온디바이스 AI 예. 그런데 그 기거에 대한 아마 시장에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몰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방금 뭐 화면에 저 반지처럼 나온 거 저건가요? 갤럭시.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끼고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치 옛날 건강 스마트워치 상태. 네, 예. 그런 것들 체크를 하듯이 일단은 아마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아무래도 또 디바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얼마나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수혜를 볼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저런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세트 업체들이 핸드폰만 이제 팔다가 스마트워치, 갤럭시 링, 뭐 무선 이어폰 다양한 쪽으로 지금 많은 디바이스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MWC는 통신 쪽, 모바일 쪽 좀 집중된 IT 전시회이기 때문에 국내에 지금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65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올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지금 모바일 쪽 이슈에 국한돼 가지고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뭐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플라잉 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땐 그냥 UA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어떤 제품들, 어떤 기능을 어떤 스펙을 가지고 아마 선보였을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28일 항공우주 쪽에도 관심을 또 가져볼 만한 게 뭐냐면 그 조달청에서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 협상자 이제 선정 발표가 있는데 이게 한 2주 전쯤 해가지고 1차 이제 사실은 입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단독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예. 뭐 기대했던 카이 쪽, 한국항공우주 쪽하고 예. 대한항공은 지금 보니까 지금도 뭔가 참여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28일 날 우선 협상자 선정 발표가 있고요. 뭐 최종적으로 이번에 2차인데 뭐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번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으로 간다. 그러면 수의계획 형태로 선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 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사업을 가져갈 것 같고요.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또 주가 흐름 좋았고요. 네네. 어제 예. 일부 또 이제 계약 그 관련된 부분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제 방산 쪽의 계약인데요. 아마 네네. 그런 점들이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 물론 여러 이제 방산 쪽 기업 사업 내용들을 합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주가는 그래도 좀 견조하고 좀 싼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좋았고요. 네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일부 모멘텀도 있긴 있지만 펀더멘털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주가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일정은 미정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유력한 일정을 28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메타 CEO인 마크 이제 저크버그가 방한을 하는데 이게 네. 10년 만에 또 방한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일정을 한국에 오는데 네. 어디를 가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게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게 안 밝혀졌습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대체로 지금 뭐 거의 확정인 것 같습니다. LG 쪽에 이제 조주환 사장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타는 그 이 헤드셋이죠. XR 네, 헤드셋 네. 이쪽에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도가 있고 사업을 지금 리딩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LG가 올 한 연말 뭐 내년도 지금 관련된 기계를 내놓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협의를 하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와 함께 이제 볼만한 섹터 쪽은 XR 이제 헤드셋 기기 관련된 종목군이나 산업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지켜볼 만한 이슈는 역시나 금리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연준 인사들의 뭐 연설 발언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3월 1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3월 1일인데요. 1월 달 PCE 물가 지수 이런 것들 경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이슈는 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는 좀 하면서 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예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계속적으로 좀 더 떨어지길 바라는 거지만 네. 뭐 생각보다 지난 1월 달 이제 CPI 이런 것도 수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치보다 좀 약간 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그 인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약간 밀리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언제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내릴까 우리가 결국 거기에 이제 결론을 두고서 계속 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 이제 숫자를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저기 PC는 뭐 이번 주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일정표에 나왔던 저거 MSCI 지수 리밸런싱 잊을만 하면 저 뉴스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저거는 2주 전쯤에 이제 편입과 편출기 예. 다 네네. 발표가 됐고 실제 저건 됐고 시행이기 이제 때문에 시행된다 이 말이고. 네, 보통 시행될 시점에는 이제 관심도도 사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미 뭐 반영될 이미 다, 것들은 예. 종목별로 다 반영되고 이런 부분 나오고 실제로 이제 자금이 집행되고 이런 것들이 29일인데 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도는 약간 좀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입성하는 종목 있잖아요. APR. 네네. 이 뷰티테크 기업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모가가 25만 원이고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셌죠. 네, 일단 저 APR 상장도 뭐 상당히 기대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호가는 한 80% 네.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한 45만 원 정도. 그러면 시총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얼추? 이게 그래서 아모레하고도 비교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제 조정 수준이라면은 예. 대략 한 3조 한 6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밸류에이션을 좀 해봤는데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공모가 기준입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1조 8천억에 상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비교군으로 제가 이제 볼만한 기업으로 그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의료기기 쪽, 특히 미용 의료기기 쪽에선 이제 클래시스하고 비교를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 이익 규모가 이제 얼추 비슷한데 지금 클래시스가 대략 시총이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1조 한 후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새로운 기업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기대치가 있는 거고 수급 요인이 또 뭐 얼마나 작용하느냐 이게 또 주가 이제 그 가름을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첫 거래일 제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앞서도 뭐그 장현재 앵커님이 따따블 이야기 했었지만 거기까지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적정 주가 레벨에서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상장하는 첫날 뭐 내일 정도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저희 APR 상장을 기초로 해가지고 산업의 변화를 약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우연히도 어제 모 비상장 기업이긴 해도 그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된 그 CEO분을 한번 만났는데 네. 최근 일반인들이 느꼈을 때 화장품 광고와 못지않게 미용 의료기 광고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집에서 하는 홈뷰티 디바이스 네. 광고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미용이라는 것도 생각했을 때는 화장품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것들이 예년만큼 많이 안 팔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 팔린다기보다 관심도는 사실 떨어져 있는 거죠. 팔리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홈뷰티 굉장히 많이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저 APR이 상장하는
그 의미가 나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총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주관사이긴 한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신규 계좌가 20만 건이 더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청약을 하려고 거기 청약하겠다고 지금 신규 계좌를 개설할 정도이니까 상당히 수급적으로는 좀 관심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규 상장주 상장하는 날 뭐 따따블 얘기하면 좋게야 좋겠습니다만 따따블 이유가 중요한데요. 결국 무슨 뭐 T자 들어가는 몇 개 종목이 일으켰던 원래 IPO 열풍이었는데 고목가 이후 상장 당일날 확 뛰고 그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하면서 고목가 IPO에 대한 이제 관심은 높아졌습니다만 그 이후로 보면은 최근 우리 뭐 이슈가 됐던 모든 종목들 다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이거 설령 이렇게 뭐 몇십 프로가 됐든 따블이 됐건 따따블이 됐건 이걸 갖다가 이게 당일날 이렇게 따라붙는 이 매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표님?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IPO를 늘 말씀드릴 때 네. 그게 굉장히 유망하다 싶으면은 네. 공모가, 그러니까 공모 청약할 때 차라리 참여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수량은 적어요. 적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상장하고 지금 저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투자 입장에서 결국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고 예. 이기려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게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공모 청약을 먼저 하라고 늘 말씀드렸던 거고 항상 제가 그 상장하는 기업, 제가 APR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익 대비 밸류업 된 PR은 15배, 20배니까 네. 고밸류 상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뻥튀기 상장 분명히 아닌 겁니다. 뻥튀기 상장은 아닌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뭐 상장하고 적정 주가 레벨에 좀 상장하는 것 같다. 그리고 상장하고 생각보다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사실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첫날부터 엄청 급격히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대체로 네.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이죠. 예. 근데 그 기업들은 애초 제가 보면은 좀 뻥튀기 돼서 좀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모가 적정 주가 레벨이 있는데 이 레벨 자기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저는 투자하는 거는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분들은 그때 그 순간순간의 어떤 시세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가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전에 말렸지만 지금 말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요. 투자 성향에 네. 따라서 또 다 방법이 다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처럼 말리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좀 자신 있게 그렇게 또 시간이 좀 된다 그러시면은 충분히 뭐 매매하는 거는 할 수 있다. 네. 얘기 드립니다. 스캘퍼라고 하잖아요. 네네. 초단타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실력자분들 굉장히 많아진 네, 것 네. 같아요. 네. 어제 혹시 눈에 띄는 종목 있었나요?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엔비디아 돌풍으로 뭐 HBM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쪽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보니까 한미반도체 주가 네. 날아가더라고요. 최근에 한번 상한가 기록하고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또 네. 올라가고. 예. 일단 이 반도체 특히 HBM 관련된 쪽 종목들이 올해 이제 어디까지 갈지도 한번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고점을 만들긴 하겠죠. 내년도까지 갈지는 저는 살짝 물음표거든요. 네. 이거는 수급 요인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올해 상반기만큼 반도체는 확실히 강할 것 같고 지금 반도체에서도 뭐 여러 섹터 사실 분류가 되고 있지만 대체로 큰 종목들 잘 보시면 HBM 관련주라는 기업들이고 저 관련주들은 대체로 장비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어제 또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외국계 장비 도입을 합니다. 지금 보유한 장비 숫자보다 1년 만에 도입하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규모로 빨리 지금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장비 도입하는 거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양산 라인 과정에 있어서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특히 HBM 관련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로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2차전지 종목들 일부 올랐는데 2차전지도 약간 세부적으로 섹터를 보았을 때는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한농화성, 네.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도 좀 약간 멀게 봤었는데 이 파일럿 라인이 좀 일부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부 좀 소재라든지 또는 장비 이런 것들을 네. 납품하는 업체들이 조금씩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보니까 또 뭐 전액 관련주 엔캠도 네, 다시 네, 네. 급등하고.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심심하면 자꾸 올라오는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매매하기에는 저쪽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트레이딩 왜냐하면 관점에서. 변동이 좀 더 큽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약간 전체적으로 무겁다라고 느껴지는데 2차 전지는 대형주도 큰 폭으로 오를 정도니까 변동이 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은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니까 매매에 좀 약간 능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2차 전지 쪽도 여전히 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642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죠. 867포인트고요.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한 상황이고 국내 증시 쪽에서도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미 연준 각종 주요 의원들의 그 발언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시장이 영향을 받을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2% 상승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73,000원, SK하이닉스는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5만 9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1만 4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1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 있고 기아가 3%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1만 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장에서도 이미 3%대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호가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0.2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2천 원. 포스코홀딩스 0.58% 상승 예상되고요. LG화학이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8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만 9천 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알테오젠이 3.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6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머크와의 그 계약 변경 소식이 또 주가의 호재로 지금 인식이 되는데 그제도 지금 24%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24% 급등을 했었고 어제도 이미 20%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알테오젠이고요. 엔캠 오늘 호가에서는 1.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32만 5,5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이 1% 상승 예상되고요. HPSP가 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2,100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안팎으로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 입성하는 APR 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 공모가가 25만 원이고 지금 호가에서는 한 80%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45만 1,000원으로 지금 호가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김희선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 잘 알려져 있고 일단 증거금 자체가 14조 가까이 몰렸기 때문에 또 오늘 장에서는 이제 화려하게 데뷔를 할 수 있을지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4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자체는 좀 보합권 예상되고 네. 개별 종목 좀 모멘텀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좀 희비가 엇갈릴 걸로 보이네요. 그러네요. 예. 예. 그동안 저 PBR 때문이었는지 뭔지는 몰라도 현대차 기아가 참 모처럼 한번 랠리를 펼쳤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꺾이는 모습이라서 지금 예상가가 나옵니다만 저는 현대차 23만 원, 기아차 11만 2천 원, 조기가 지금 21선이 딱 받쳐주고 있는 레벨이라서 그 레벨들이 지지력을 발휘하는지 아니면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도 한번 초반에 한번 지켜볼까 싶습니다. 참 이게 저평가됐다라는 얘기 많았는데 네. 그래요. 꾸준하게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 규모 자체가 많이 약해진 상황이잖아요. 최근 전체적으로. 들어서는 좀 그런 예. 양상이죠. 네.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지금 지표가 나왔네요. 일본이요? 예, 일본의 1월달 근원 CPI가 전년비 2%, 시장 예상치는 1.8%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일본도 그쪽도 인플레이션 이제 결국 예. 일본도 디플레는 벗어났네요. 예, 전년비 2%.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하는 쪽은 중국밖에 없지 조금 않나요? 현재로서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지금 2차 전지도 얘기해봤고 반도체 쪽도 얘기해봤고 또 뭐 뉴욕 증시 쪽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주 코인베이스가 또 급등을 했고 뭐 비트코인이 지금 54,000달러를 돌파해서 지금 55,000달러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일단은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2월도 마지막 주고 3월도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의 이제 분위기 좀 바뀌는지도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월달 내내 보시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량주 좀 무거운 종목들이 좀 이렇게 랠리가 나왔었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좀 뭐 약간 주춤하거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 밸류 프로그램 나오자마자 각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성장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가치주가 좀 올라왔으니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다시 좀 떨어져 있는 성장주를 담아야 된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간 덜 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어제 나온 이후부터 해서 3월 달 좀 길게 봤을 때 한 달 정도 했을 때 코스피가 좀 이렇게 약간 주춤한데 코스닥에서의 어떤 변동이 나오는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달 정도 봤을 때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예상가가 때문에 보니까 그동안 약간 좀 소외됐다시피 했던 저기가 2차 전지가 예상가는 지금 높게 나오네요. 네, 저쪽이 대체로 좀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이게 변화가 수급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네. 제가 볼 때는 예. 이번 주 그다음에 좀 길게 봐서 한 달 정도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오늘도 그 호가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그 현대차는 보합인데 기아는 좀 빠지잖아요. 네. 현대차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현대차만 놓고 볼 때 배당 나기는 내일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덜 빠지는데 기아 제가 살짝 지금 봤더니 3월 달입니다. 3월 20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기준율이 이제 다 기업마다 다르다 보니까 기아는 굳이 뭐 오늘 팔아도 관계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담아두면 되니까 뭐 그런 전략인 건지 모르지만 여튼 각 기업별로 지금 그 배당을 주는 권리주주 확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급의 일부 변동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분명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런 것도 따져가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이 강했던 쪽이 역시 저 PBR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종목별로 외국인 흐름을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알테오젠 그 머크하고 계약을 좀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 내용이 굉장히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이 알테오젠을 지금 필두로 해가지고 뭐 신라젠도 그렇고 아니면 HLB는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그룹주도 최근에 좋고요. 제약바이오가 또 최근에는 다시 투자자들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제약바이오 관심을 받고 있지만 잘 보시면 소위 말하는 그래도 좀 믿고 투자해볼 만한 기업들입니다. 알테오젠도 그 신약 이제 순수하게 바이오 쪽에서 개발하는 업체 중에 테크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좋다고 했던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계약이 나왔었던 게 이제 변경 계약이 나온 건데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되면서 주가 반응이 나왔던 거고 뭐 증권사에서는 지금 뭐 목표 주가 그 당시 뭐 10만도 안 그러면 이 됐었는데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네네.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2월 2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좀 기대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만 글쎄요, 시장에서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크론 상승으로 인해서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번 주에 개인 소비 지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또 상승세가 과연 둔화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호가로 봤을 때는 이제 약보합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9% 소폭 상승이네요. 2,654포인트. 코스닥도 0.28% 소폭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86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올라갑니다. 73,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2% 약세입니다. 지금 15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1.2% 상승합니다. 41만 5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상승 중입니다. 81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0.6% 올라갑니다. 24만 원이고요. 기아가 0.8% 하락 11만 3,600원, 셀트리온은 0.39% 올라갑니다. 18만 2,2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상승합니다. 43만 7천 원. LG화학이 3.8% 강세 보여줍니다. 49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이 1.4% 상승 보여줍니다. 24만 5,500원, 지금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 상승합니다. 60만 2천 원. HLB는 보합이고요. 알테오젠, 최근에 사흘 연속 급등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3.9%, 4%까지 올라갑니다. 16만 2,900원. 엔캠은 오늘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2.5% 하락입니다. 어제장에서는 11% 급등을 했었고 오늘 하루 만에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32만 1,500원. 셀트리온 제약이 1.5% 상승합니다. 10만 7,900원이고요. HPSP가 1% 떨어집니다. 5만 3,800원. 신성 델타테크가 2.8% 하락 12만 8천 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폭 내림세로 16만 8,100원이죠. 리노공업이 0.8% 하락하면서 19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APR 지금 코스피에 지금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청약 증거금만 14조 원 가까이 몰린 상황이고 일반 지금 청약 경쟁률 자체도 굉장히 셌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75% 급등하면서 44만 2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25만 원이었고요. 뷰티테크 기업이죠. 김희선 미용 의료기기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주가 추이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가상화폐 관련주들,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5만 4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2년여 만에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 가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FSN이 15% 급등을 보여줍니다. 그밖에 우리기술투자 11% 급등하면서 8,690원이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7% 강세입니다. 위지트도 7.4% 올라가고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5% 강세입니다. 다날도 3.6% 상승하면서 4,455원이고요. 네오위즈홀딩스도 4.3% 올라가고요. 위메이드도 1.3% 상승 중입니다. 가상자산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도 일제 올라가고요. T사이언티픽이 지금 19%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컴투스홀딩스 4% 강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두나무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하나투자증권, 호가에서부터 이미 움직임이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분이 있죠. 지금 8% 강세입니다. 4,3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성창투도 7%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는 앞서 보셨죠. 10% 급등 중이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바른손, TS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상승 중입니다. 두나무 관련주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NFT 관련주 역시 움직임 좋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지금 4.5% 상승이고요. 갤럭시아 SM도 4.6% 강세, 서울옥션도 1.8% 상승 중입니다. 사실 이제 NFT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 이제 여기저기 엮여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리튬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강원에너지가 6% 강세에 17,940원이고요. 테라사이언스도 5% 넘게 올라갑니다. 하이드로 리튬도 지금 6.4% 상승하면서 6,730원이고요. 포스코퓨처엠도 2% 상승 중이고요. 미래나노텍도 2% 상승하면서 17,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LG화학 앞서 보셨고 그리고 HBM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QRT가 지금 14% 넘게 급등 중입니다. 어제장에서도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QRT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좋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한미반도체가 3% 강세, 82,200원이고요. HPSP는 좀 떨어집니다만 이오테크닉스 0.7% 상승 중이고 DIT가 2.3% 강세, IMT도 4.5% 상승 중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QRT가 지금 15% 넘게 급등합니다. 34,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C텍도 6% 강세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3% 강세입니다.
오늘 또 HBM 관련주들도 역시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2차전지 리튬, HBM 관련주, 가상자산 관련주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692억 원, 463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33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38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65억 원, 5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90전 상승한 1,33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지금 다시 약보합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요. 섹터, 예상됐던 섹터들이잖아요, 사실은. 예. 순식간이네요,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니 어떤 변동성이라는 얘기는 나오는 것 같고, 요즘 누가 했던 말이, 누구한테 들은 말이 상당히 이렇게 여운이 남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좀 위태위태해 보이긴 하지만 또 지금은 그래도 적절한 수준에서 위험 선언은 유지해야 된다. 들고는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좀 소외가 되기 그런 것 같고요. 쉬운 시장이죠. 예.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무조건 매겨주면 빨리빨리 끊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그날 뭐가 갈지는 초기 좋은 정민앵커가 멘트하는 걸 봐야 된다. 딱 간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막 어떻게 엮이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막 관련주로 묶이니까 막 움직여주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두나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이 있는 종목들도 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예.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얘기 조금 마무리 짓고 제약바이오 쪽 얘기를 좀 마무리 짓고 또 기업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어느 기업 다녀오셨는지도 좀 그쪽도 오늘 알려주시면 보니까 될것 같아요. 바이오 쪽인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바이오는 제가 올해 계속 보는 건 뭐냐면 우량주 위주로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우량주 거고요. 위주로? 예, 그다음에 지금 또 조만간 이제 또 시끄러질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요맘때쯤 되면 상패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상패 시즌. 네네네. 그래서 좀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또 대표적으로 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희비가 분명히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좀 우량한 알테오젠, 좀 우리가 익히 들어본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더 유망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매 변동을 그걸 좀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몰캡 쪽에 분명히 투자해도 되지만 그 위험 요인들을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건지도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탐방 기업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네. 계속 반도체가 시장에서 핫한데 네, 새로운 용어도 참 많이 나오네요. 네. 뉴로모픽. 네네. 그러니까 뉴로가 뉴런 이 그 뇌세포고 뉴런, 예. 거기서 뉴로고 모픽 모방하다 해서 뉴로모픽. 이게 이제 인간 뇌작동 원리를 갖다가 본딴 인공뇌다 이런 개념인데 네네. 지금 여기에 근접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습니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요? 보니까 이제 뉴스 나온 게 어떻게 네. 나왔나 봤더니 그 디퍼아이라고 하는 이제 이 기업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이 비상장 기업이 이제 국책과제를 이제 수행을 했고 일부 이제 뭔가 개발을 완료했다 이런 소식을 전한 건데 여기 이제 국책과제가 보통 이제 주관사가 있고요. 같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징 랜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에이징 랜드 이런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일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게 얼마나 많이 이제 생성될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사실 들어보지도 못한 많은 반도체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도 HBM이 워낙에 많이 나와서 익숙해졌지만 예. CXL 다양한 용어들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반도체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시장에 이제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 시장에 좀 전해지게 되면은 거기에 참여했다고 하는 기업들이 일부 이제 반짝 주목을 받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에이징 랜드가 일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탐방 얘기해 볼게요. 네네네. 어디 제가 다녀오셨어요? 다녀온 기업은 바이넥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바이넥스. 네, 이 기업은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지만 CMO 업체, CDMO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네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의 그 약을 대신 만들어주죠. 예. 그래서 소품종을 많이 만듭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캐파가 굉장히 크겠죠. 매출도 많이 나오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입니다. 다품종을 이제 소량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디에 수요가 있는가 하면 중소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제약사나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개발해보겠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약을 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좀 제조를 해달라. 이런 어떤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좀 많고 국내에 이제 많은 이제 저기 이름도 나오지만 유한양행, 셀트리온 저런 기업들이 다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기업들도 사실은 대표적인 제약사들이지만 그 아랫단으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넘는 기업들이 지금 실제로 고객사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가 이 CMO 사업하기 그 전에는 케미컬, 합성신약 쪽에 합성의약품을 제조해서 판매했던 게 사실은 원래 본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여기도 올해 매출이 한 1,000억, 영업이익률 한 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이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바로 정장제, 점안제라고 하는 겁니다. 정장제는 장을 깨끗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장의 기능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약이라고 하고요. 연간 한 150억 정도 꾸준히 매출이 나온다고 하고 저반제는 안약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약 한 2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 품목이 그 많은 품목들 중에서 대표 품목인데 저 두 개만 해도 거의 한 40% 차지하니까 저 두 개를 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만제는 느낌이 옵니다만 우리 뭐 눈 뻑뻑할 네네네. 때 정장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방금 설명드렸는데 장을 깨끗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장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약간 유산균이라든 이런 쪽과 관련된 그런 쪽. 네네. 장 건강을 좀 개선시키는 쪽의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이에요, 그게?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약을 다 제조해 주는 거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쪽은 모멘텀이 뭐냐면은 공장 캐파가 매출액 기준 1,000억 정도였는데 작년 말로 해서 3,000억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고객사가 계속 늘어나거나 품목이 늘어나게 되면은 생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리 캐파를 늘려놓은 거고요. 다만 지금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해본 거고요. 고객사도 더 늘어야 되는 거고 고객사가 늘어나는 만큼 품목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도 같이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메인 사업은 CMO 쪽인데요. CMO는 이런 식으로 약을 대신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모멘텀이 뭐냐면 바로 셀트리온의 약을 만드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21년도입니다. 이 바이넥스하고 MOU를 맺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그 미국 FDA로부터 실사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5월 달에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고 나면은 실제는 약을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은 다 거친 거고 실제 아마 공장이 가동되는 것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약을 생산해내는 건 25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좀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사가 여러 기업의 약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약을 다량으로 만들게 되면은 원가도 좀 낮아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요 바이오 시밀러 약을 만드는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은 초점을 두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과 지금 중국의 어떤 분쟁이 계속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CMO 쪽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국의 CMO 업체인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CMO를 이용을 하려다가 여차저차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한국에 있는 이 바이넥스를 찾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권 내에 생각보다 이 CMO 업체가 많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 아시아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생산 기지가 다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권 내에 없어가지고 이 아시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바이넥스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외교적인 이슈가 또 동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바이넥스만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영업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보자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실적은 매출이 한 1,800억에서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아마 2025년 이후 실적이 기대할 겁니다. 셀트리온의 약을 생산한다는 가정하에 25년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지 여기에 주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역시나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금요일 순서를 책임져 주시던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청약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일명 디포아로 불리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는데요. 이 분양가가 4년 전 분양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최대 약 한 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청약을 할 때 주의할 점도 많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출연하셔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맞아요, 주셨어요. 그래요. 이게 네. 지금 세 가구인데 지금 무순위 청약, 세 가구에 대해서만 무순위 청약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하루 동안 100만 명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폭주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금요일 날 달아드리고 한 번 더 짚어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에 대해서 관심도가 뜨거운 거는 사실이거든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개포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규모가 6,702가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대단지로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고요. 지난해 11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분양가는 발코니를 확장해서 이 가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용 34 A타입 같은 경우는 6억 7,221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 59A 제곱 같은 경우는 13억 2,22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용 132 제곱미터는 22억 6,558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가격 때문에 20억이라는 가격이 나오냐면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22억이 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전용 132제곱미터는 최근에 49억으로 실거래가 됐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59제곱미터는 10억, 그다음에 132제곱미터는 한 20억 안팎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택수라든지 청약 통장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하고 전매 제한에 대한 규제도 없거든요. 그래서 당첨되면은 전세 놓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 당첨 발표일이 모두 2월 29일 딱 하루니까 네. 3개 평형 중에 1개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 지금 이거 아직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2월 29일입니다. 네. 2월 29일. 예. 네, 그때 그 발표하는 날이니까요. 네. 이진우 소장님이 이름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청약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네.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서 DA 치퍼스 티어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DA 그렇죠. 예, 치퍼스 맞습니다. DA 치퍼스가 아니고 DH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좀 띄어쓰기를 해주시든지 예 어쨌거나 이게 이 분양가 상한제 걸린 이 강남의 이제 로또 청약 이거 네. 미리 주의할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뭐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 포기하면 다시 청약 접수할 때 제한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약이 모두 완료가 된 후에 계약자가 단순 변심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 불법 전매를 하게 되면은 부적격에 의해서 청약 당첨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 그 청약이 무순위 청약이 되는데 무순위 청약은 우선 그 추첨으로만 당첨이 되고 또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줍줍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무순위 청약이 당첨이 되고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첨자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10년간 재당첨에 대한 그 제한을 받고요. 또 당첨자뿐만 아니라 가구에 속한 사람도 당첨일로부터 5년 동안은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이 돼요.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요. 또 과거에
청약에 대한 당첨에 대한 이력이 있어서 재당첨 제한에 대한 그 기간을 적용받고 있으면은 당첨이 돼도 부적격 처리가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청약이 어제 하루로 끝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하루로 끝났고요. 끝났고요. 예, 어제 하루로 예, 끝난 예.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이게 당첨이 된다라고 해도 자금을 또 마련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다른 청약 단지보다 좀 촉박한 편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청약 당첨자는 오늘 29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다음 달 8일까지 타입별 분양가의 10% 해당되는 계약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청약 단지보다도 좀 촉박해요. 그래서 계약금을 제외한 그 잔금은 3개월 후에 6월 7일부터 납부를 해야 하고요. 충분한 자금 계획을 세운 후에 그 청약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당첨 후에 계약되지 않으면 그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10년이 걸려 있어서 신중히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것도 이 아파트에 전입 신고는 가능하지만 전세 놓으려면 또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그 입주 관련 안내문 보면은 준공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건축 공사를 하게 되면은 뭐 설계를 하고 또 기공하고 착공하고 시공하고 완공하고 준공하는 이 단계들이 있는데 마지막 단계를 준공이라고 하거든요. DH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단지는 암수함거 공사가 이행되지 않아서 강남구청에서 준공이 반려가 되고 또 현재 임시 사용 승인만 낸 상태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또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소유권 이전하는 데는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그 수분양자 같은 경우가 뭐 불확실한 그 주택담보대출 계획을 세우는 대신 또 확실하게 전세를 주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또 전세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세 대출 받으려고 한다라면은 임시 사용 승인서 확인서하고 입주 안내문하고 지참을 해서 또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같은 경우 뭐 예상하는 그 시세 같은 경우나 현재 시세 같은 경우가 주변 단지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형성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분양자는 계약금 이외에도 좀 충분한 자금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전세도 그 여의치가 않다라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는데 분양권 사실 1년 이내에 팔면은 차익 최대 한 77% 정도 양도소득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세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또 애초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놔도 매수인 찾기가 아마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고 되더라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간의 재당첨 제한을 받는 거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있고 이런 뭐 자금에 대한 여력들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먼저 그 당첨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하는 그런 전략들이 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승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서세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예, 저희 방송 이제 첫 출연이신데. 네, 네. 어우, 목소리가 성우급이세요. 약간 동굴 목소리. 동굴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네. 네. 자, 저희가 매주 뭐 화요일 날 ETF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쪽 네. 시장이 진짜 빨리 성장하는 거는 저희들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뭐 100조 하더니만 작년에 들었던 게 120조인데 이게 또 더 커졌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예. 시장이 130조 원까지, 그러니까 올해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벌써 한 10조 원 정도가 예. 커졌죠. 그래서 국내 ETF 시장 굉장히 좀 빠른 이렇게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0조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것은 새로운 ETF에 대한 뭐 비클이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새로운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된다든지 네. 아니면 비트코인 같이 이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주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ETF에 대한 활용도가 갈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매수세 같은 경우 해외 국채와 그다음에 배당 요즘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예. 배당주 중심으로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작년에는 미국 대표 지수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지금 130조 원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어떤 ETF가 또 인기 있는지도 궁금한데 지금 네. 개인 투자자들 자금 모인 ETF는 어떤 것들이에요?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네. 했는데요. 우선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 금리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킹형 통장에 대한 매수가 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 30년 국채, 그러니까 TLT라고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미국 장기 국채 ETF에 대한 투자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아니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이 이 인컴형 배당 성장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었고, 그다음에 또 아마 제가 엔비디아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워낙 주가 흐름이 좋기 그렇죠. 때문에 관련된 AI 관련된 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 1년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이 파킹형 통장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긴 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지금 증시 흐름이 만약에 상승 또는 미국 금리에 대한 방향성 흐름이 한 번에 정해진다 그러면은 이러한 자금들도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미국 대표 지수 또는 AI 아니면은 장기 국채와 같이 좀 투자성 상품으로 빠르게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 화면에 미국 배당, 네. 미국 S&P 다 500, 미국. 맞습니다. 예, 예.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네. 미국이네요. 네. 야, 근데 지금 이른바요 이 M7, 매그니피 7 네. 이쪽에 대해서 네. 이제 논란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 7개 종목이 무슨 네. 국가로 치면 두 번째 규모라는 건데 중국, 일본 다 제꼈다는 건데.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버블 논란도 나올 수 있고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하는 논리도 있고 네, 지금 네. ETF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ETF 시장에서는 네. 인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것들이 네. 체감될 정도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명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최근에 이 M7 종목들이 실적 발표도 다 했습니다. 네, 네. 7개 종목 중에 네. 아시는 것처럼 6개 종목이 매출액 또는 EPS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그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한 7%대로 떨어졌던 영업이익률이 한 8%까지 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을 볼 때 이 기업들의 주가가 단순히 이익의 성장 또는 매출의 성장 없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이 매출과 이익 그다음에 그 점유율까지 같이 오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버블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단기에는 조금 급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시기와 그다음에 종목을 좀 분산해서 종목 분산은 ETF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시기에 대한 분산은 적립식 투자 같은 걸 통해서 꾸준히 투자하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M7 지금 매그니피센트 7 내에서도 사실 네. 주가 자체도 약간 제각각이고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 네, 네.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 게 네. AI5. 맞습니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예, 어떤 종목들이에요? 우선 제가 AI5의 종목 구성은 엔비디아, 예. 마이크로소프트, AMD, TSMC, 브로드컴 같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AI5라는 이 종목들이 네. M7을 대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이 M7이 S&P 500이라든지 네. 나스닥 100과 같이 예전에는 대표 지수로 일컬어지던 그런 대표 지수를 좀 대체하는 코어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AI5 같은 경우는 이 코어를 보완한 세틀라이트라고 하죠. 위성 전략이라고 해서 이 추가 수익을 내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의 종목들을 보시면은 네. 엔비디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GPU 시장은 워낙 장악을 하고
있고요. 이 서버용 GPU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그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98%입니다. GPU 같은 경우는 8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흘러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시장이 커지다 보면은 파이가 커지다 보면은 AMD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도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역시나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M7들도 전부 다 AI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AI5를 포함해서 관련 AI 투자 ETF는 꼭 가지고 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국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뭐 다양한 AI 제품군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가 빅테크 7을 포함해서 전체 산업군을 관통하는 확실한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나 AI5 또는 M7을 통해서 계속 투자하시기를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야, 김 부장님, 그럼 이 발빠른 또 이 네. 자산 운용 업계에서 네네. AI5라는 용어가 회자될 정도면은 이미 AI 요 5개 종목만 담은 ETF 벌써 출시됐겠네요. 네, 뭐 기존에 있는 ETF 예. 중에서도 있고요. 혹시 예. 한 2, 3년 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던 테마인데 이 메타버스 테마 한번 예. 네, 들어보셨죠? 예. 네. 2, 3년 전에 메타버스는 좀 이렇게 단기간에 수요가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뭐 미국 금리 인상기를 지나면서 좀 수익률이 안 좋긴 했었는데 바로 이 메타버스 ETF에 관련된 종목들이 바로 이 AI5입니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패만 메타버스일 뿐이고 네. 전부 AI네. 좀 전에 말씀하신. 네네. 근데 물론 이 AI 뭐 5를 뭐 일부러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메타버스라는 생태계 자체가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드웨어가 먼저 필연적으로 네네네. 네, 발달을 해야 나머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다른 그런 무형의 이런 그 뭐 IP라든지 그런 걸로 네네.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AI 기술의 발달을 이끄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 ETF들이 오히려 최근에 좀 더 높은 수익률과 함께 이 AI 키워드로 다시 한번 부각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엔비디아 최근에 나온 실적 진짜 좋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네네, 맞습니다. 뭐 가이던스도 좋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주가 그 고평가 논란을 싹 잠재웠거든요. 네네네. 오히려 퍼가 많이 낮아졌고 AMD가 더 퍼가 높은 상태고 네네네. 이러니까 지금 주가가 높아 보이지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손이 잘 안 나간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ETF로라도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선 제가 지난 주말에 뭐 지인들과 함께 저기 포천에 있는 딸기 농장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도 정말 엔비디아 얘기밖에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딸기 농장에서도 예, 포천의 딸기 농장. 그래서 정말 그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셨다는 것을 오히려 네. 뭐 주가뿐만 아니라 굉장히 네. 몸소 체험하는데 제가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저희가 산업을 본다 하더라도 이 엔비디아의 결국 독주 또는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반도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이 9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장이 커지면 이 점유율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 파이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단기간에는 좀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오른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ETF를 통해서 좀 저희가 분산해서 투자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고 엔비디아 하나만 갖고 가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AI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뭐 메타버스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네. M7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바이오도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AI를 통해서 함께 수혜를 보는 다른 기존의 성장성이 높은 섹터와 좀 함께 같이 가지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인가 할아버지는 그 구두 닦기 소년 입에서 주식 얘기 나오는 거 듣고 다 팔았다던데 이 딸기 농장에서 엔비디아가 아니 네. 저기 부장님. 네. 자 이제 저 PBR 네. 관련해서 네. 뭐 밸류 프로그램 어제 정부 발표가 나오고 시장은 실망했고.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요 관련해서 ETF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뭐 저희가 세부적으로 거래소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아마 4분기 정도에 뭐 밸류에 관련된 ETF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사실 밸류업이란 용어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밸류업보다는 결국 주주환원이라는 바로 이 네 가지 키워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주주환원, 뭐 바이백이라고 하죠.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뭐 소각한다든지 또는 배당을 계속 늘리는 그런 주주환원이 굉장히 좀 큰 트렌드가 되어 있었는데 국내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밸류업이라는 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주환원이라는 그런 주식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 그다음에 모든 섹터와 모든 테마를 관통하는 이 주주환원이 조금 더 주식시장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주환원 또는 뭐 밸류업에 대한 수혜는 저희가 볼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나중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어느 정도 저희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주주환원을 지속적으로 여러 트렌드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네. 대신에 중소형주, 뭐 현금이 많고 그다음에 사업 흐름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마켓쉐어가 높은 그런 중소형주도 이제는 주주환원을 못하면 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형주보다는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월 중순인가요? 뭐 밸류업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주회사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뭐 금융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급등하긴 했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수혜주를 가려주는 시기가 올 것이라 보고 있고 저희 에이스 ETF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이러한 뭐 주주환원에 대한 여유가 조금 더 많고 배당 뭐 지급률이라고 하죠. 디비던드 레이셔가 현재는 낮지만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 있는 중소형주가 나중에 주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한투 ETF가 에이스구나. 맞습니다. ETF계 에이스다. 네, 맞습니다. 되기 처음으로 위해서, 버퍼링 걸리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예. 이 3월 투자 전략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네. 오늘은 못 아유, 여쭤볼 그러네. 것 시간이 같고 다 됐네. 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서 좀 개장하자마자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빠르게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우리 김성인 부장께서 말씀하신 딸기 농장 얘기는 좀 새겨 들으셔야겠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